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 로그인 UI킷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UI킷 관련 카카오 로그인 영상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기존 카카오 로그인과 동일합니다. 오른쪽은 제가 카카오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앱에서 설치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로그인 상태가 되죠.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은 제 핸드폰입니다. 여기서 로그인하면 이렇게 됐다가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스위프트 UI에서 카카오 로그인 보신 분이라면 로직이랑 이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뷰 모델이랑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콘피그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구글에다가 카카오 API 닥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문서로 가주십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 로그인이라는 거는 SNS 회사 이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DB 정보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인증돼서 그런 토큰 값들을 주게 됩니다. 토큰 값을 우리가 앱에서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체의 서버가 있겠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 그럼 자체의 서버에 토큰을 기반으로 뭔가 회원을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로그인 iOS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하기, 왼쪽에 보시면 시작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가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개 만들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앱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 금요일이니까 불금도 빡코딩이라고 할게요. 사업장명 이제 여러분의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물어보셔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만들었죠. 여기로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네이티브 앱키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제 거 쓰면 안 되고 여러분 거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네이티브 앱키가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API 키가 되는 거죠.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세요. 엑스코드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앱으로 하신 다음에 넥스트, 스토리보드로 인터페이스 해주시고요. 스위프트로 해주세요. 스위프트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카카오 로그인 UI킷이라고 할게요. 카카오 로그인 UI킷 튜토리얼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게 번들 아이덴티파이어가 나와요. 이거는 결국에 여러분이 앱을 등록하시면, 앱스토어에 등록하시면 올라가는 고유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자, 내 애플리케이션 다시 오셔서 왼쪽에 보시면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플랫폼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iOS, 안드로이드 iOS 웹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하고 싶은 플랫폼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iOS니까 iOS 플랫폼을 등록할게요. 그리고 이 앱의 고유값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등록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앱스토어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 앱스토어에 이제 올리시고 뭐 준비를 하실 때 그때는 해당하는 앱스토어 아이디랑 마켓 URL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아까 문서로 오셔서 카카오 로그인의 iOS 그리고 시작하기 iOS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RX 기반으로 하진 않고 일반적인 그냥 UI킷을 설치하겠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거는 코코아팟이랑 SPM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SPM을 등록할게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자, 보면 어떻게 등록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리포지토리 요거 URL 복사합니다. iOS SDK 그러시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요거 누르시고 프로젝트를 누르세요. 그리고 패키지 디펜던시로 갑니다. 저는 지금 핸드폰이 15.0이라서 빌드 요거는 15.0으로 제가 바꿔놓겠죠. 인포에도 제너럴에도 15.0 이렇게 해놓고 패키지 디펜던시에 여기 더하기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붙여넣습니다. 아까 복사한 거요. 그럼 카카오 iOS SDK에 나와요. 애드 패키지를 합니다. 자, 기다리시면 추가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맛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다 그냥 추가할게요.
애드 패키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모듈은 지금 설치가 된 거 보이시죠? 알람파이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SDK 자체에서. 그래서 추가가 된 거고요. 만약에 RX를 사용하시면 RX 알람파이어나 이런 걸 아마 사용할 거예요. 일단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리시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인포 P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카카오 로그인 UI키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타겟 한번 누르시고 인포라고 있어요. 인포 누르시고 아래쪽에 URL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누릅니다.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요거 누르시고 인포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오픈 에즈 프로퍼티, 오픈 에즈 소스 코드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딕셔너리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한번 눌러주시고 타겟 누르시고 인포라고 있어요. 인포 누르시고 아래쪽에 URL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고 더하기 누르시면 돼요. 저는 아까 눌러가지고 이게 뜨게 됩니다. 더하기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이제 원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그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갈 때 아니면 유튜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URL을 쓰죠. 그러면 유튜브라고 치면은 유튜브가 뜨듯이 앱에서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앱에서도 앱 안에 브라우저에서 저는 그 특정 호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앱을 켜주세요 라고 그 스킴을 URL 타입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 앱을 열기 위한 URL 스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카카오를 열게 됩니다. 앱에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URL 스킴 설정하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끝에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카카오 하시고 뒤에 우리의 네이티브 앱 키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카카오하고 네이티브 앱 키를 누르면 돼요. 이 네이티브 앱 키는 저희 프로젝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앱 키 있죠. 이 네이티브 앱 키예요. 여러분 거 쓰셔야 돼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앱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앱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소스 코드에 노출을 안 시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뉴 파일 해주시고 config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configuration 세팅 파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만듭니다. 여러 개 만드셔도 돼요. dev 아니면 실서브 할 때 사용하는 거, 테스트 할 때 하는 거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카카오 네이티브 앱 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름을 카카오 네이티브 앱 키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앱 키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아까 이 키요, 이 앱 키를 넣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구조가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 설정 파일, config가 결국엔 설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설정 파일은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주고 이 상수는 여기다 넣어주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인포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엔터 쳐서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결국에 config에 있는 거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인 하시고 카카오 네이티브 앱 키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티브 앱 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config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포 P 리스트 쪽에서. 그리고 인포 P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 소스 코드 파일에서 뷰 컨트롤러나 앱 델리겟에서 이 키로 이 번들이거든요. 결국에 번들 인포로 프로퍼티 리스트로 이 특정 상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래 아까 하려고 했던 게 프로젝트에서 타겟에 인포에 URL 타입이었잖아요. 이거도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뭔가 누구한테 넘겨주거나 뭐 그럴 때 안전하게 API 키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로 하시고 달러 사인하고 이렇게 아까 동일하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가했었던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config라는 폴더 파일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빌드를 할 때, 이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작업을 할 때, 이 세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설정하시냐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누르시고, 인포 누르세요. 인포 누르시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죠. 자, 이게 컨피그라는 설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기초가 돼 있냐, 베이스가 돼 있냐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서 저는 요거는요 빌드할 때 이 컨피그 이거를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여러분 테스트도 있고 뭐 실서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릴리즈랑 또 나누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설정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단 저는 하나만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문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까지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했죠. 여기도 스킴도 넣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앱 델리겟에서 이니셜 초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앱 델리겟으로 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앱이 실행이 되면은 가장 먼저 타는 곳이 여기에요. 앱 델리겟에서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라는 델리겟 메소드가 제일 먼저 탄단 말이에요. 그때 카카오 SDK를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카카오 SDK 커먼을 추가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위에다가 임포트를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주시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상수를 어떻게 가져온다고 했죠? 우리는 인포 리스트에서 아까 추가한 게 다 날라가 버렸네요.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 잘 추가가 되는지 여러분 항상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쵸. 그리고 그것도 없어졌네요. 그것도 추가할게요.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 에즈 소스 코드로 해주고, 저희 URL 요거 스킴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넣을게요. 복사해서 넣어주고, 끝에다가 넣어주고,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통신할 거니까 앱 트랜스포트 시큐리티 세팅 해줄게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더하기 눌러주고, allow arbitrary laws를 no로 하겠습니다. no가 false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아까 했던 거 마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네이티브 앱 키를 번들, 인포 피리스타라는 번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 델리겟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아, 그러면 번들에 있는 걸 가져야 되구나. 제가 네이티브 앱 키라고 할까요? 네이티브 앱 키. 이거는 우리의 번들을 접근하는 겁니다. 번들 메인에 인포 딕셔너리, 즉 이 파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름이 뭐였죠? 카카오 네이티브 앱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값이 비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빈값 넣어줄게요. 그럼 얘를 우리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스트링일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세팅은 된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세팅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를 안 한 게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내 애플리케이션 다시 갈게요. 이 불금도 바코딩에서 우리는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설정에서 카카오 로그인에 가서 활성화 상태를 ON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의 항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회원 식별값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야, 우리 카카오 로그인 했을 때 사용자 그 이메일 정보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부분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우리가 체크해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 요거를 설정해야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DBS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활동할게요. 빡코딩. 이제 실제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의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URL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동의 항목이라고 뜹니다. 자, OOS 방식, 결국에는 카카오 SNS는 OOS 방식이란 거고, 그 OOS 방식은 그런 서비스, 카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요청해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닉네임이라든지 프로필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막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의 항목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 로그인할 때 이런 거 제공하시겠습니까? 이런 동의가 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 보면은 이제 어카운트 이메일 같은 경우는 민감한 거기 때문에 설정 보시면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검수를 하는 거 보이십니다. 그쵸? 필수 동의 검수 필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다고 할 때 이렇게 뭐 사업자 등록번호도 쓰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보가 필요하실 때. 자, 이렇게 일단은 세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 다시 갈게요. 여기에서 설정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활성화도 했고 리다이렉트로 했고, 자, 동의 항목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죠. 필요하신 분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iOS 눌러서 이제 카카오 로그인 가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일단 스위프트랑 RX 스위프트가 있는데 RX 스위프트 하시는 분은 RX 스위프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방식일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위프트에서 나오는 거는 클로저 방식으로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고, RX에서는 옵저버블로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보시면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냐 여부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걸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로그인, 여기 레퍼런스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is 카카오톡 로그인 어베일러블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핸드폰 안에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 여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카카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열렸다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톡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누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웹뷰로 우리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 카카오가 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로그인이 뭐 안 되는 상태,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쭉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iOS 시작하기 전에, 카카오 로그인 iOS 시작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웹 URL을 열기 때문에 지금 스킴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앱 델리겟이랑 씬 델리겟에서 URL 오픈이라는 델리겟 메소드를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SDK OS 임포트 해가지고 앱 델리겟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앱 델리겟에 임포트 SDK OS 해주시고, 요거 있죠, 오픈 URL 델리겟 메소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고, 원리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URL이 열리게 되면 그 URL이 아마 내부 로직 들어가면 그런 거겠죠. 뭐 카카오 로그인 스킴이랑 일치하느냐, 그런 걸 아마 체크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OS 컨트롤러, 즉 이제 웹뷰를 열게 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신델리겟도 세팅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iOS 13 이상부터는 신델리겟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카카오 SDK OS 임포트하고 신델리겟으로 갑니다. 여기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신델리겟 메소드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URL을 가져와서 그 URL이 카카오 스킴이랑 일치하느냐, 그러면 뭐 OS 컨트롤러 웹뷰를 여느냐, 열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이제 카카오톡 설치 여부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카카오 로그인 인증 여부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 OS 뷰 모델이라는 거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뉴 파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스위프트 파일에서 이름을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임포트. 요 부분은 아마 스위프트 UI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동일할 거예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건 제가 작업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포트 콤바인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아마 요거 두 가지 거예요. 임포트 카카오 SDK 오스랑 카카오 SDK 유저라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넣을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저는 콤바인을 쓸 거라서 observable 오브젝트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서브스크립션즈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크립션즈 set any cancelable 해주겠습니다. RX에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disposable 100이라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거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게요. 펑션에서 핸드 카카오 로그인 이렇게 만들고요. 프린트 해도 이렇게 볼게요. 카카오스 뷰 모델 핸드 카카오 로그인.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까 복사했던 요거 있죠. 요거 카카오톡 설치 여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체크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카카오톡이 된다고 하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로그인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이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else로 한번 태워주는 거예요. 여기는 카톡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카톡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레퍼런스 보시면 로그인 위드 카카오톡은 결국은 앱으로 카카오톡 앱으로 인증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거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있어요. 이걸 넣어줘야 돼요. 로그인 위드 카카오 어카운트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호출만 하면 됩니다. 핸드 카카오 로그인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화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화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코드로 제가 그 UI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코드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이 코드로 오토 레이아웃을 짜실 때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스냅킷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스냅킷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검색해 볼게요. 요것도 팟을 제공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SPM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URL 복사해서 저희 거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누르시고 패키지 디펜던시 눌러서 더하기 누르시고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애드 패키지를 합니다. 자, 기다리시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스냅킷만 눌러서 애드 패키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뷰 컨트롤로 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화면을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제가 UI를 그리는 거를 바로 이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스위프트 UI에 미리 보기 기능을 갖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샵 우리가 if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전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빌드가 될 때 여기서 디버그, 만약에 디버그로 우리가 하는 거다, 디버그로 빌드하는 거면 여기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 스위프트 UI를 해줄게요. 스위프트 UI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스위프트 UI 뷰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UI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위프트 UI 뷰죠. 레프리젠터블 UI 뷰 컨트롤러 레프리젠터블이라고 할게요. 스위프트 UI 레프리젠터블은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데이트,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업데이트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비워두고, 그리고 make가 있습니다. make.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UI키 뷰를 생성해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뷰 컨트롤러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강 만든 우리의 그런 스위프트 UI 뷰를 프로바이더로, 프리뷰 프로바이더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뷰 컨트롤러
representable 프리뷰 프로바이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태틱 바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만든 스위프트 UI 뷰를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UI 킷을 랩핑한 스위프트 UI 뷰거든요, 결국에. 그럼 얘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미리 보기 돌리실 때는 컨트롤 커맨드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미리 보기 창이 뜨고, 그리고 컨트롤 커맨드 P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리줌이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스낵킷을 추가했기 때문에 임포트 스낵킷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화면이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디드로드 위쪽에다가 버튼들이랑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레이지 바 형식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카카오 로그인 스테이터스 라벨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얘는 이제 UI 라벨인데요. 얘 클로저로 이렇게 실행이 바로 되게끔 해버리는 거죠. 얘를 호출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즉 사용을 할 때 메모리가 인스턴스 만들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라벨을 만들고 리턴을 하는 거죠. 이 라벨은 이렇게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 블럭이 실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UI 라벨이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지금 UI 라벨을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벨에 텍스트로 그냥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로그인 여부 로그인 여부다. 이렇게 로그인 여부 라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버튼 2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카카오 로그인 버튼 이렇게 할게요. 카카오 로그인 버튼입니다. 그리고 UI 버튼이죠. UI 버튼이고 버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버튼 여기는 버튼이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set title이라고 있어요. set title. 그리고 어떤 상태일 때 그냥 노멀 상태일 때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버튼에 대한 타이틀은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로그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버튼을 살짝 그런 다음에 버튼의 컨피규레이션 걸어줄게요. 얘는 필드 버튼이다. 그냥 기본적인 파란색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로토 레이아웃을 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 요거를 false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false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 로그인 버튼이랑 로그아웃 버튼 이렇게 만들어주고 로그아웃 버튼이다. 로그아웃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에 대한 액션을 제가 2개 다 넣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뷰 컨트롤러 쪽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크로에서 따로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그럼 이렇게 버튼 액션이 버튼 액션으로 보통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UI키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티브 C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오브젝티브 C 펑션 그쵸 로그인 버튼 클릭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로그인 버튼 클릭드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로그인 버튼 클릭이랑 로그아웃 버튼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2개 만들어주고 이 2가지 셀렉터를 셀렉트 액션이거든요. 얘네 둘을 이렇게 버튼에다가 걸어줄게요. 버튼에 add 타겟으로 걸면 됩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액션은 그쵸 셀렉터 로그인 버튼이죠. 로그인 버튼 클릭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 버튼 클릭 해주고 그리고 버튼 클릭했을 때 터치 업 인사이드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이렇게 넣어줍니다. 로그아웃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버튼에 대한 액션들도 해놨고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는 레이아웃만 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택 뷰를 한번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또 스택 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 바 스택 뷰라고 하나 만들게요. UI 스택 뷰다. 뭐 스택이라고 할게요. UI 스택 뷰. 그리고 리턴 스택을 해주는 거죠. 자, 스택 뷰 설정만 좀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전 스페이싱은 한 8 정도로 줄고요. 그리고 스택의 엑시스 방향이죠. 방향은 전 버티컬로 할 겁니다. 버티컬로 해주고, 스택 뷰의 얼라이먼트는 제가 정중앙으로 할게요. 센터로 이렇게 해주고, 스택의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필 이퀄리로 해야 되고 저는 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스택에 트랜슬레이트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또 해줄게요. 펄스로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 레이아웃으로 코드로 여러분이 UI를 짜실 때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넣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뷰 자체가 메인 스토리보드 한번 가볼게요. 이 뷰 자체가 제일 최상단이 결국엔 뷰라는 도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에 접근해서 하나의 뷰들을 각각을 이렇게 하위 뷰로, 서브 뷰로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뷰에 내 자식 뷰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택 뷰를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스택 뷰를 넣기 전에 제가 이 스택 뷰 안에다가 얘네들을 넣을 거거든요. 그쵸? 스테이터스 라벨이랑 로그인 버튼, 로그아웃 버튼을 이렇게 스택 뷰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줄 거예요. 그거는 스택 뷰에다가 add arranged sub 뷰라고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넣어 주면 돼요. 카카오 스테이터스 라벨이랑 버튼 2개 넣어 주면 되겠죠. 카카오 로그인 버튼이랑 카카오 로그아웃 버튼 넣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넣어준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스택, 그쵸? 스낵킷을 사용하면 돼요. 일단 스낵킷 제가 그냥 바로 쓰기 전에 여기 문서를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낵킷 사용 방법은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쵸, UCG라고 있거든요. UCG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정대리 그 오토레이아웃에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정대리 오토레이아웃 강좌가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스낵킷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오토레이아웃 잡아주는 거를 코드를 한 줄 더 줄여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dd sub 한 다음에 나머지 컨스트레인트 걸어주는 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스택 뷰에 스낵킷으로 저 make constraint 해서 클로저로 이제 make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make 센터에서 저는 두겠습니다 하면서 equal to 내가 가지고 있는 뷰에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Shift Command P 눌러서 미리 보기 한번 돌려볼게요. 잘 미리 보기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셀렉터 여기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기다리시면 미리 보기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근데 저는 이 라벨을 조금 더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택 뷰이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동일해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라벨을 조금 크기를 더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넣기 전에 하거나 넣기 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로그인 스테이터스에다가 make constraint로 요것도 make 저는 높이를요 뭐 이거보다 조금 크게 하거나 하겠습니다. 이 greater than or equal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한 70 정도 저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미리 보기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 보이시죠? 뭐 12, 100입니다 하고 또 미리 보기 돌려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한 70으로 줄게요. 70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선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가 했었던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뷰 모델도 레이즈바로 같이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레이즈바로 그런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 레이지바를 했을 때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가 요거를 세다하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때 얘가 메모리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정대리 그 스위프트 기초문법에 레이지바에 대해서 다룬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이고 이제 클로저 블럭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을 저는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을 쓸 때 얘가 사용이 되겠죠. 로그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카카오스 뷰 모델에 쓰면 될 것 같아요. 핸들 카카오 로그인. 자,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사용할 때 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카카오 오스 뷰 모델에서 제가 이닛을 한번 태울게요. 이닛 블럭을 이닛 프린트 이렇게 해서 이닛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얘가 뷰 모델 자체가 메모리에 올라가져 있지 않아요. 그쵸? 지금 로그가 안 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레이즈 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메모리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카카오 오스 뷰 모델 지금 뷰컨에서는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이닛이 탈 거예요. 볼게요. 그쵸? 카카오 로그인 누르니까 어떻죠? 이때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이 이닛이 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레이지바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대리는 저는 이 지금 현재 뷰 모델을 바로 써놔야 돼요. 아니면 해야 됩니다 할 때는 뭐 미리 메모리 올라가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이지바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불금도 바코딩이라는 애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번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스위프트 UI 보신 분이라면 아마 동일한 로직으로 제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스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로그아웃도 한번 제가 만들어 줄게요. 로그아웃을 요거는 로그인이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시다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끝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접고 펴는 거는 컨트롤 커맨드 화살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그아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디벨로퍼 문서 가서 여기서 제가 로그아웃 검색해 볼까요? 여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펑션 그쵸, 카카오 로그아웃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요. 그럼 카카오 로그아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아웃 버튼 눌렀을 때 오스 뷰 모델에 카카오 로그아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저 한번 런을 해볼게요. 로그인 눌렀다가 자, 로그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이 성공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스 뷰 모델로 와주시고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쵸? 카카오톡 앱으로 로그인 인증이죠. 그리고 요거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이 있으면 코드를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눠 주셔야 돼요. 나누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잘라서 하나 만들게요. 펑션 카카오 로그인 with 카카오 로그인 with 앱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고, 이게 제가 카카오 앱으로 로그인 인증하는 거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 거냐면요, 얘를 일단 반환을 해요. 반환은 제가 불타입이다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로 할 거기 때문에 반환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어싱크라고 걸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클로저를 결국에는 클로저를 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웨이트라고 이렇게 걸어주면서 with checked continuation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로 넣어줄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continuation이에요. continuation. 이 continuation 리즈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엔 에러가 있다는 건 여기 로그인 실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tinuation 리즘으로 returning, 그쵸, returning 실패했으니까 false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큰 값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로그인 성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카카오 로그인으로 인증하는, 로그인으로 로그인하는 어싱크 방식이 된 겁니다. 일단 요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도 제가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펑션에서 카카오 로그인 with 어카운트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요거도 같은 방식이에요. 리턴 제가 불련으로 하는데 그 전에 어싱크로 이렇게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잘라 볼게요. 잘라서 여기다 넣을게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 제가 쏙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결국엔 이 continuation 아까 동일합니다. 에러가 있다면 resume 실패 false 해주고, 만약에 성공이에요, 토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공이죠. 이걸 true로 해줍니다. 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도 됐어요. 그럼 요거 두 가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하실 때는 태스크 블럭이란 거에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쓰면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current value subject로 하시거나 아니면 publisher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간단하게 publisher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로그인 상태입니까? 라고 is logged in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불해서 false로 일단 할게요. published죠. published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is logged in이라는 값을 바로 await로 이렇게 호출만 해서 그대로 값을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 with 앱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여기 쏙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 with 어카운트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쏙 열로 is logged i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만 하면은 우리가, 그쵸, 로그인 상태가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카카오 로그인. 자, 그리고 로그아웃도 해야 되죠. 로그아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핸들 카카오 로그아웃이라고 할게요. 핸들 카카오 로그아웃. 로그아웃이 됐을 때 요거도 불련으로 이렇게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어싱크로 걸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동일합니다. await로 걸어서 with checked continuation 이렇게 해줍니다. continuation in 해주시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서 continuation resume으로 하면 되겠죠. 만약에 resume return 해가지고 에러가 있으면 실패해서 false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성공됐을 때는 true를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핸들 카카오 로그아웃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했던 것처럼 태스크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펑션에서 카카오 로그아웃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얘도 태스크 블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웨이트를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핸들 카카오 로그아웃이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가진 is logged in의 값을 fals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요것도 이름은 핸들 카카오 로그인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일관돼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is logged in 부분은 결국에는 published로 우리가 UI를 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태스크 블럭이기 때문에 메인 액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인 스레드에서 얘가 작동이 되게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UI를 건드리는 부분, 이즈로그드인을 건드리는 데는 제가 메인 액터로 이렇게 걸어줄게요. 어노테이션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뷰디드로드가 되었을 때, 액션도 지금 바꿀게요.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뷰디드로드가 되었을 때 여기서 바인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뷰디드로드 이렇게 제가 만들어주고 익스텐션으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뷰 컨트롤러 해서 얘는 뷰 모델이라고 할게요. 뷰 모델 바인딩. 그래서 저는 파일 프라이빗 펑션으로 set bindings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뷰 모델에 로그인 된지 안 되는지 여부, is logged in을 그리고 임포트해서 콤바인 또 해줄게요. 임포트 콤바인. 그래서 바인딩에서 우리가 얘가 됐는지 안 됐는지, is logged in이 결국엔 published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logged in 싱크로 우리가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logged in.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스토어 해서 서브스크립션 하시면 되고요. 서브스크립션도 만들어야겠죠. 제가 안 만들었네요. 위쪽에다가 서브스크립션즈 해서 any cancelable 해줍니다. 서브스크립션즈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 뭐 라벨을 바꾸시거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라벨의 텍스트는 뭐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클로즈 안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위크셀프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크셀프 갈드렛 해서 셀프는 셀프 리턴 이렇게 해서 그 순환 참조를 예방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is logged in이 뭔지에 따라서 이렇게 로그인 됐으면 로그인 상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일단 해보고 제가 어떻게 좀 더 다르게 코드를 또 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UI는 저희 짰으니까 이거는 제가 컨트롤 커맨드 엔터 눌러서 없앨게요. 자, 그렇죠. 이렇게 세팅하시고 set bindings를 우리 호출을 해줘야겠죠. 바인딩을. 그러면 뷰디로드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 로그인 했어요. 자, 로그인 상태 됐죠. 그리고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요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여부를 이렇게 바로 구독을 했잖아요. 지금 is logged in이라는 애를 바로 이렇게 구독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카카오 오스 뷰 모델을 한번 가줄게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 오스 뷰 모델.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카카오 오스 뷰 모델에 있는 애를 이 상태에 따라서 제가 any publisher를 따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레이즈 바로 로그인 상태에 인포라고 하나 만들게요. any publisher로 해서 얘는 이제 스트링 옵셔널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제가 옵셔널로 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네버로 이렇게 일단 합니다. 그리고 얘 자체 지금 이 퍼블리시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러 사인 해주면 돼요. 그래서 is logged in 지금 퍼블리시드잖아요. is logged in에 이제 맵을 통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문자가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컴팩트 맵으로 일단 할게요. 컴팩트 맵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값이 들어오긴 하겠죠. 하지만 자료는 제가 옵셔널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들어온 얘가 만약에 값이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로그인 상태.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로그아웃 상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erase to any publisher로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자료용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rase to any publisher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로그인 스테이터스 인포라는 애는 is loggedin이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변경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로그인 스테이터스 인포를 뷰 컨트롤에서 쓰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싱크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싱크로 안 받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is loggedin을 받는 게 아니죠. is loggedin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 뭐였죠? 그 로그인 스테이터스 인포라는 애. 인포는 결국에는 any publisher이기 때문에 $사인 안 넣어줘도 됩니다. published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저는 구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received on 스케줄러로 지금 dispatcher queue 메인으로 받을게요. 그런 다음에 assign to로 저는 바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키패스인데 키패스를 쓰실 때는 슬래시 하시고 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할 거냐, 어디에 붙일 거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만든 라벨 있죠. 라벨 로그인 스테이터스 라벨 있잖아요. 카카오 로그인 스테이터스 라벨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라벨의 텍스트는 옵셔널 스트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 자료형을 제가 옵셔널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값이 그 형태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컴팩트 맵을 했기 때문에 컴팩트 맵은 닐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통과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셀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또 이제 메모리 관리 해줘야 되니까 스토어에서 서브스크립션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런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되는지 볼까요? 로그인 되죠.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로그아웃 해도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카오 로그인 버튼이라는 거를 클로즈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똑같은 영역인데 똑같은 건데 좀 두 개로 나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놓고 요거는 제가 주석 처리 일단 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얘 자체를 이제 자료용을 UI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로저로 자료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매개 변수로 그리고 얘는 실행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빼줘야겠죠. 매개 변수로 결국엔 지금 동일한 게 뭐죠? 타이틀이랑 우리가 이 액션만 넣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타이틀이다 하고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또 하나는 결국엔 이 액션, 결국엔 셀렉터거든요. 셀렉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액션이라고 해서 셀렉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을 해줄게요. 클로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타이틀은 결국에 카카오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 액션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름은 카카오 로그아웃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 버튼이라고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카카오 버튼이란 거는 결국은 얘가 하나 터트리면은 메모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얘에 대한 자료용을 써줘야 했죠. 바나니 우리는 그쵸, UI 버튼 타입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 카카오 버튼을 계속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레인지드 넣기 전에 그 인스턴스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렛에서 카카오 로그인 버튼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 클로저 자체가 보면은 하나는 뭐죠? 타이틀이 있어야 됐죠? 타이틀은 카카오 로그인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나머지는 액션이잖아요. 액션이기 때문에 아까 셀렉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이었죠? 아니죠. 카카오 로그인이 아니라 그 로그인 버튼 클릭트 넣어주고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는 로그아웃 버튼 카카오 로그아웃 이렇게 만들어주고 셀렉터는 로그아웃 버튼 클릭트. 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작동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카카오 로그인 합니다 하면은 자동 잘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로그아웃도 해도 잘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 기기로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제 핸드폰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로그인 누릅니다. 여기 되죠. 자, 로그인 됐죠. 그런 다음에 로그아웃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컴피그 관련은 소스를 여러분이 추가를 하실 때 git ignno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git init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ls-al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git 파일만 있는데 여기에서 touch.git ignno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ls-al 하면 이제 숨긴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sudo vi. 자, 여기에서 i를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파일을 config 파일을 숨기면 됩니다. 그거는 자, i 누르시면 인서트 모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별표 .xc config라고 하면 됩니다. config xc config esc 누르면 인서트 모드에서 나가져요. 그런 다음에 그쵸, config입니다. 이 상태에서 콜론 하시고 WQ 하고 느낌표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요. vi.git ignno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잘 추가됐죠? 나갈 때는 콜론 Q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하시다가 git add를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git add를 하시면 git status에서 스테이터스 어떤 게 추가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저희 config 파일은 추가가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 config 파일은 git에 지금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끝에가 지금 xc config로 된 거는 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API 키 등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UIKit에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대리님 이런 거 다뤄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